주로 이제 골자를 많이 보거든요. 또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레프트 풋페인 뭐 해가지고 뭐 하여튼 골절이가 해가지고 디스플레이스먼트로 오신 분이고 프랙션에 부러지고 이제 아마 좀 뼈가 이동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스크류 박으려고 이제 입원을 했는데 이제 저는 프리오피 에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했는데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에코를 하기 전에 체스트 엑스레이랑 EKG를 꼭 보고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기저질환하고 먹는 약 같은 것도 다 파악을 하고 가슴이 아픈지 뭐 숨이 디스니아가 있는지 PT 이데마가 있는지까지 다 물어보고 에코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디오메갈리는 딱히 없었고요. EKG 상에서도 뭐 특별한 노말 사이너스 리듬이었습니다. 이제 이분은 물어보긴 했었는데 보시면은 혹시 어떤 이게 지금 한 비트밖에 안 돼가지고 2비트밖에 안 돼가지고 혹시 어떤 이상이 있으신지 파라스타나 롱 액시스 뷰입니다. 여기서도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다 동영상인데 비트가 다 하나씩밖에 안 돼가지고 이거는 에이피칼 포챔버 뷰고요. 이거는 이제 도플러. 그 다음에 이거는 에이피칼 투챔버입니다. 좀 잘 못 잡긴 했지만 이게 3챔버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죠? 이게 보시면은 이게 마이트라 밸브 스테노시스거든요. 그래서 이거 마이트라 밸브입니다. 여기 이제 에어티 밸브고 마이트라 밸브인데 이제 우리 흔히 이제 배울 때 하키스틱 체인지 해가지고 이 밸브가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꺾이면서 이게 되게 좀 힘들게 열린다고 해야 되나? 보시면 되게 이게 보통 마이트라 밸브 같은 경우에는 정상인 경우에는 거의 이제 뭐 거의 펄럭임이 이제 셋탑 5월까지 닿을 정도로 되게 많이 펄럭하는데 되게 좀 이게 움직임이 조금 좀 두껍게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키스틱 해가지고 약간 기역적으로 꺾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플러에서 보면은 여기서는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아까 에이피칼 포챔버에서 잘 보였습니다. 보시면은 약간 이 모자이크 패턴이라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이 플로우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좁은 데를 빨리 지나갈 때 나타나는 색깔 패턴이고요. 그래서 마이트랄 밸브 스테노시스를 하고 이분 보니까 약간 TR도 있는 것 같습니다. TR도 있는데 따로 그리고 에어티 밸브 쪽은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트랄 밸브 스테노시스를 찾으면 보통 이제 우리 일반 표준 초음파 하면은 그냥 밸브에 대해서는 정성 평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있다 없다, 마이트랄 밸브 스테노시스 있다 이렇게까지만 적어주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제 정량 평가를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요거를 평가를 하는데 일단 요 마이트랄 밸브 그 팁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건 이제 그 PW를 건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CW를 건 것이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LA 사이즈로 그냥 재보는 것이고요. LA도 약간 좀 커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하면 이제 자동으로 측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같은 경우 자동으로 측정되는 부분이 있고, 이걸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마이트랄 밸브 스테노시스를 이제 그 그레이딩 할 때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 나눌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승무판 면적, 그러니까 최대한 늘어났을 때 그 면적이 얼마인가를 보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셔 타입을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민 프레셔를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이제 프레셔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EA 구할 때 보면 이거 내려가는 값이 여기 이제 디셀레이션 타임을 계산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318ms 이런 식으로 값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 프레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를 이제 자동으로 트레이싱을 하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민 PG가 4.3mm 머큐리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그 디셀레이션 타임을 구하게 되면 이건 이제 공식인데
보시면 이제 디셀레이션 타임에다가 0.29를 곱하면 이제 그게 프레셔 하프 타임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근데 그 프레셔 하프 타임을 분모로 해서 220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게 마이트럴 밸브의 에어리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면적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게 공식이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해보니까 제가 구해놨는데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318ms였는데 디셀레이션 타임이, 프레셔 하프 타임은 92.2, MVA는 2.38 뭐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MVPG가 아까 전에 앞에서 계산한 대로 4.3. 그래서 이제 경증, 중증도, 중증 하는데 보면 한 경증에 해당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은 제가 처음 발견한 것은 아니고 그 대학병원 원래 팔로우 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이미 약을 쓰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약을 모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와파린을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심방세동이 없는데 와파린을 미리 쓰는 것인가,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 먹고 계시더라고요, 2ml를. 그래서 뭐 예방적으로 먹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뇨제도 이렇게 쓰고 계셨는데, 이렇게 원래 마이트럴 스테노시스가 제가 한 1년 정도 그 에코를 했을 때도 딱 한 번 봤거든요. 이 건 한 번 봐가지고 생각보다 이제 리거지는 많이 보는데 AR도 보고 AS도 가끔씩 보는 것 같은데 MS는 진짜 좀 보기 드물어가지고 이제 갖고 온 증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오피디스크 답도 한 것이고,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원래 와파린을 예방적으로 쓰는 것인지. 아니요, 저도 선생님 이거 슬라이드 먼저 보내주셔서 좀 봤는데 마일드 MS일 때는 잘 안 쓰긴 하거든요. 네. 실제로 선생님 말씀하실 때 APB 있을 때, 네. 요새 노학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APB 있을 때 우리가 이게 밸브날 원인인지 아니면 고령으로 인해서 그랬는지 APB 자체가 판막 자체를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모더레이트 이상의 마이트럴 밸브 디지가 있을 때 그럴 때는 노학을 쓰라고 돼 있어요. APB 있으면, 같이 있으면 이게 뭐가 서로 관계가 모르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봐도 마일드고, 사실은 또 약간 여기서 첨언을 하면 선생님 뭐 프레셔 하프 타입 이런 거 다 하셨는데 요새는 그러니까 숏을 잡아서 마이트럴 밸브가 가장 클 때 트레이싱해서 그 에어리어를 이렇게 트레이싱 해가지고 그렇게 구하는 게 요새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프레셔 하프 타임이라든지 저런 걸 이용해서 뭐 0.25 곱하고 저게 어떻게 공식이 나왔냐니까 어느 순간 220을 저걸 나누니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학회 가서 들어보니까. 그래서 뭐 근거도 특별히 없고 그냥 해보니까 좀 잘 맞는 것 같더라 해서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래서 요새는 2D 이미지가 좋으니까 숏을 잡아서 마이트럴 밸브 가장 클 때 트레이싱 해서 그렇게 해서 들어보라고. 저도 봐도 아무리 봐도 LA 사이즈도 볼륨 인덱스를 보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실제로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런 밸브 디지즈가 있을 때 처음에는 원인을 먼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못 살 때는, 지금은 뭐 동남아시아 애들이 알게 그러는데 류마틱 피버 때문에,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랑 퓨전 되면서 이렇게 PC 마우스 이게 밸브 안 열리고 하고, 근데 보통 그래 되면 같이 따라오는 게 많아요. 에어틱 밸브 스타일식도 같이 따라오는데, 요 같은 경우 제가 또 보니까 약간 두꺼워져 있는데 약간 카시피케이션 되어 있고, 여자죠? 네. 근데 나이 드시고 하면 여자분들이 좀 마이트럴 밸브 쪽에 요새 뭐 MAC래 좀 마이트럴 애놀라 카시피케이션 해가지고 요새 MR 같은 게 많긴 한데 MS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어쨌든 디제너레이티브하게 생긴다고 얘기하긴 하는데 지금 디제너레이티브 마일드고 쓰는 게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APB 지나갔는지 PAC가 지나갔는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를 봤을 때 선생님 보고 쓰지 않았을까 생각, 지금 와서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와파를 썼을까 생각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알닥수산인은 뭡니까? 그건 아마 신부전이라 생각해서 쓴 건지, 뭐 증상 그냥 보통 이뇨제는 증상 맞춰서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게 뭐 아닐까. 쓰더라도 뭐 모르겠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톨셈이나 뭐 그런 거 좀 쓰긴 하는데, 뭐 스프라톤은 뭐 이뇨 효과 약하니까. 그래서 약 쓴 게 보면 이상하잖아요. 한국 짝수날. 알닥톤 짝수날. 디작신 쓰고 그러다 대고 또 딜라트린도 쓰고. 옥신도 그러니까 있었을 수는 있을 건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전이 안 좋았는데. 이전에 안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은 약을 보는데, 근데 좀 보면 MS가 이상한 게 그 마일드 같다 생각하고 LA 처음부터 그냥 안 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뭐 심해졌다 뭐 돌이켜 보면 그동안 하필이면 근데 치료해서 제발 좋아져야 되는 좋아져서 처음에 합혈력이 어느 있다가 예. 좋아지니까. 왜냐면 토렌도 쓰고 스피로알텐도 베타달레트 데곡신까지 다 썼는데 알파가 쓰는 부분 처음에는 하필력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처음 전화하는데 바로 왔는데 저렇게 쓰진 않아요. 예. 어쨌든 뭐 그런 피아레 게- 좀 먹고 있어요. 피하자는 거고요. 옛날에 습사가 좋아졌어 이제 그렇게. 먹어라.
뭐 저도 이래가지고 한번 가이드라인 찾아봤거든요. 마일일 때는 어디든 가도 와파리를 쓰든지 해파리를 쓰든지 그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MS가 좀 되고 해가지고 뭐 에코에서 보면 스폰테니어스 에코 컨트라스트를 해가지고 하얗게 이렇게 연기처럼 막 피어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플로우가 안에서 막 그래. 그러니까 나가는데 막 힘들어가지고 LA에서 L로 넘어가는데 힘들어가지고 막 그쪽에 막 다이처럼 보이는 그럴 때는 뭐 약을 좀 쓰라 뭐 얘기는 하긴 하는데 뭐 그래 보여줬다 그래서 그냥 근데 뭐 있는 약 그냥 그래 쓰고 뭐 정형외과 보고 수술하면서 조심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 내가 야 이거 아닌데 하면서 끊기에는 아이고 어디 큰 병원 선생님이 쓰셨는데 다음 케이스 보여주죠. 다운 페이스 보죠. 예. 마지막이라고 준비를 좀 많이 해놓고 다음 질문입니다. 86세 여자분이시고요. 원래 기저질환으로 당뇨, 고혈압, 그다음에 디멘치아, 치매 있으시고 이제 저희 병원이 고관절 수술도 하거든요. 그래서 고관절 골절로 오셨고 이제 수술하고 2주 지나가지고 괜찮아져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아마 요양병원 가시겠지. 요양병원 가시려고 하는데 이제 퇴원 예정 당일 새벽에 이제 저하복부에 페인, 그다음에 혈변 있고 이래서 이제 협진이 의뢰가 됐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헤마토케리아랑 멜레나 약간 섞인 폼으로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맥박수를 좀 보는 편인데 주로 GI 블리딩이 있어서 100회가 넘어가면 이제 액티브 블리딩 이런 거 해서 언제 피가 났을까 이렇게 확인할 때 보기도 하고 이제 시술한 환자들도 이제 혹시 맥박수가 100회 넘으면 꼭 노티하라고 얘기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넣었고요. 이제 EKG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보통 이제 허혈성 장염 의심하면 보통 심방세동 가구력을 보통 보는 편이라서 근데 심방세동은 딱히 없었고 특별한 이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부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약간 뭐 일레우스 보통 다 영상에서 보통 다 일레우스 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일레우스 약간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이거 이제 시거무이드를 했는데 뭐 SC랑 이제 디센딩 콜론 그쪽에만 그 앵글의 그쪽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이스케믹하게 이렇게 이데마도 있고 그다음에 출혈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보였었고 그래서 이제 랩을 했을 때는 이제 WBC가 18,000 헤모글로빈 괜찮았고요. CRP가 6.43 그다음에 크레틴은 괜찮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일단 금식하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티 쓰고 이제 MPO 하는 거라서 그리고 또 이제 완전히 그길 수는 아니까 하이드레이션을 많이 해줘야 되니까 하이드레이션도 뭐 하루에 한 1,600 정도 주고 바이탈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당뇨가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이제 당뇨 페스트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보통 안티를 CRP가 정상이 될 때까지 안티를 뭐 쓰고 금식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이렇게 했었고요. 이제 다음 날 이제 이 사람 장초음파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초음파 해봤었는데 이거는 이제 어센딩 콜론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볼가스가 이런 식으로 보이고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는 것으로 했고 이건 이제 TC입니다. 트랜스버스 콜론이고 마찬가지로 장 볼가스만 보이고 뭐 특별한 이상 없는 그런 소견으로 갔고 이게 이제 그 LLQ 쪽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처음에 이게 소장인가 이렇게 좀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물어보니까 이게 소장이 아니고 대장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게 처음에 림프노드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제 쭉 이제 시리얼 연결되는 걸 봤는데 이렇게 림프노드는 딱 끊길 텐데 그건 아니고 이제 이어져 있는 게 장은 맞구나 이렇게 확인을 했었고 이런 식으로 좀 눌러보고 아픈 부위가 어디냐 해가지고 눌러보니까 여기가 아프다 해가지고 이게 병변이 맞구나 이렇게 확인을 했던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이어지는 여기 약간 내용은 있는데 이게 소장을 말하는 건지 그건 대장입니다. 대장이 네. 병변이 있는다고 왜 병변이 없는다고 구분이 되네요. 예. 그래서 그리고 여기 골반뼈가 있는 부위라서 아마 저기 거의
디생리 콜론에서 이제 시그모이드 연결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시그모이드 콜론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장초음파는 잘 이렇게 할 기회가 없어서 근데 입원 환자가 있어가지고 해본 케이스고요. 사진을 그래서 이제 장두께도 재봐야겠다 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아마 제가 아까 그 강의해 주신 대로 보니까 이게 썩은 표자가 이렇게 원래 하이포 에코이크니까 거기가 이제 두꺼워진 것 같고 한 7.4mm 정도로 많이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이런 데는 보니까 장이 긴데 이제 내방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장이 부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건지 이런 식으로 확인되고 그 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부어 있다는 느낌이 하고 제가 다른 책도 찾아봤는데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제가 이게 이 뭐지 에코가 달라가지고 이게 원래 에코용으로 쓰는 초음파를 거기에 이제 컨벡스를 달아가지고 올라가서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에코가 좀 세팅이 달라서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건지 아니면 원래 병변이 심해가지고 이렇게 하이포 에코하게 보이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 정도 밝기로 보이던데 좀 더 생각보다 더 어두워 보여가지고 세팅이 안 맞아요, 그럴까? 세팅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에코용으로 원래 쓰는 기계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의미예요. 인플라메이션 심하면은 이렇게 의미가 에코가 떨어져 보이기도 하긴 하는데 에코가 더 떨어지고 보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책을 2번을 참조를 했는데 이거 사진하고 이게 안 맞아가지고 이거 내가 처음에 소장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병변이 더 심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하고 하여튼 찍내고 이제 뭐 특징을 찾아보면은 이제 이스케믹 블라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뭐 혈압 저하나 뭐 동맥 저하, 뭐 만성변비, 간장 이런 것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고 보통 증상이 복통설사 혈변 3대 증상이고 갑자기 발생한다. 그리고 주로 제일 생기는 데는 자하복부 이쪽에 거기가 이제 그 혈액순환이 제일 안 좋은 부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이 생기는 걸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초음파 소견에서는 이제 벽 비후, 벽이 되게 두꺼워진 점막하층에 저액화가 관찰되고 그다음에 비호된 대장벽의 침구조가 보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복플러는 안 해봤는데 혈류 신호가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주변을 보면 이게 약간 고액화가 한 게 이게 아마 이제 그 지방이 침착해가지고 그레이트 오멘툼에 이런 것들 둘러싸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염증이 있으면 보통 이렇게 주변으로 지방이 침착을 하니까 그런 소견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액체 조류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이 이스케믹 콜라이티스 때는 원래 뭐 림포드가 커지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 아니면 위치가 림포드가 원래 없는 위치라서 그런 건지 림프노드 에너지먼트 별로 보고가 없는 거죠. 없는 것 같아요. 내강이 좀 좁아지는 경우도 있고. 내강이 좁아지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무코사하고 선무코사가 에코가 떨어지면서 굉장히 두꺼워지거든요. 두꺼워집니다. 그럼 저렇게 10m를 가게 이제 아래로 시키는 데가 있고 예. 아까 저 롱투어 스캔하는 거는 저게 지금 트랜스퍼 스캔해서 두꺼워진 고기를 갖고 바로 버티컬로 잡았으면은 제대로 잘 잡혔을 것 같은데 장축을 잡을 때 저 두꺼워진 거 저 오른쪽 저 화면의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그거에다가 대고 거기서 버티컬로 돌렸으면은 장축 스캔이 잘 되지 않았을까? 리니아 프로브가 없었으니까 리니아 프로브 있었어요. 에코에 컨벤성은 달려 있었어요. 잘 찍은 이 사진 잘 찍으시네요.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안 맞아. 어떻게 이제 원장 하시겠습니까? 뭐 간단한 오늘 마지막에 네. 맞아. 1년 후에